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알루미늄 관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에 대한 관세 해제 조치에 대한 반대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무기 거래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에 따르면 이번 질병 변이가 백신에 강한 저항을 나타내는 경우에 여러 번 주사를 맞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5월까지 미국의 2억 도스 양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증권사 로빈후드가 개인 투자자에 따른 이 규정을 변경을 해서 피해를 입혔다, 입히지 않았다라는 청문회가 조만간에 열릴 거라고 하니까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많이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미국의 중국 영토 보존과 주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도 미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위생 시스템 개선, 대중 투자, 거시적인 협력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회유하기도 했으며, 러시아는 이번에 스푸트니크 V라는 백신을 이번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안정성 수치와 그리고 이번에 두 번의 백신 접종에서 91.6% 효과를 냈으며 중증 환자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통계적 자료가 신뢰도가 높게 나오려고 하면 그만큼 환자에게 많이 투입을 해야 그 결과값이 또렷하게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호주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에서 2월 마지막 주에 호재 정리라고 해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2월 7일 웨이브의 토큰 출시, 2월 8일에 이더리움 CME 선물 출시,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 쪽은 거의 다 이제 춘절 시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코멘트가 있는데, 현금을 주는 관습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작년에 공유 드린 자료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큰 하락은 없었다. 제가 따로 만들었던 최근 영상을 한 번쯤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아마 답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있으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주는 관습은 있습니다. 예, 확실히 있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빨간 봉투에다가 조그만한 돈이라도 줘야 하는 게 관습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마 줘야 될 몇몇 친구들이 좀 있어요. 예. 아무튼 예, 이 문화 이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쪽 문화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리고 호라이즌의 주간 인사이더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토렌트도 똑같이 AMA가 열리게 됩니다. AMA는 말 그대로 질의응답 부분에 대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일날 폴카닷의 리스팅이 하나가 잡혀져 있고, 10일날 리니어 파이낸스 보상 청구가 종료되는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14일날 퀀텀의 에어드랍이 있고요. 18일날 아톰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일단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의 개척자 프로그램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SEC의 소송 결과 나오는 내용 부분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 호라이즌의 AMA 23일날 크립토닷컴의 소식이 하나 잡혀져 있고, 28일 스와이프의 점화 에어드랍이 있고, 그리고 STS의 에어드랍이 28일날 있습니다. 네매 심볼 런칭이 있고, 에어드랍을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그리고 28일 체인링크 코스모스 카바가 IBC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코인에 대한 NFT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1분기 안에 나오는 호재 중에 하나가 두드림체인 국내 상장 예정, 페이코인, 유니온페이와 출시 예정이 잡혀져 있고, 네오 3.0 메인넷 런칭이 곧 있다. 그래서 네오를 또 최근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집중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연달아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NFT 거래량을 한 달 새 10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디파이로 인해서 쭉 올렸다고 하면 지금은 NFT로 인해서 계속 활성된 부분이 좀 죽으려고 할 때쯤 NFT로 또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계속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GBTC 사상 처음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제 시간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1000만 달러 규모의 BTC 추가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295 BTC를 긁었다고 하는데요. 매수가는 33,810달러 선입니다.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도 직접 메모를 해두세요. 왜냐면 저도 따로 정리를 해놓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특히나 비트코인에 이렇게 공개돼서 나오는 친구들에 대한 평단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따로 메모를 해 두시면 나중에 추매를 할 때도 그거에 따른 촉도가 될 수가 있으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더가 또 추가가 되면서 이번에 이더리움으로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테더가 이번에 세계 56위 자산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BTC 채굴자 수익이 11억 달러 선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구매 구글 트렌드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으며 그리고 더블록의 창업자가 디파이를 사라 나중에 나한테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흔히 다 들었던 내용들이죠. 예. 듣보잡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니, 스시, 컴프, 와이파이 다 들어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소식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파이를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성향이 있지만 투자까지에는 그렇게 썩 손이 가진 않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조금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투자에서 업비트의 지분 취득이 있었다. 그것도 한 583억 원 정도를 투자됐고 지분율로 따지면 6.2%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코인 USDC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거 설명한 거랑 요거 붙여서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서클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계속 찍어내는 역할로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더의 신고가 랠리가 아마 재개가 될 것 같다. 요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요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이번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선물 출시가 앞두고 있고 그리고 디파이의 투자 심리 개선과 그리고 NFT가 요새 아까 보여드렸죠. 10배의 성장을 보여주었던 거 그리고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기간 매수 유입과 그만큼 이더리 2.0의 가동과 플랫폼 성장의 가속화로 인해서 이더가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좋은 이야기를 또 정리를 잘 해두셔서 요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11가지 이유라고 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요. 보게 되면 이더리움에 지불한 수수료가 전체 암호화폐 공간에서 계속 왜소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용한 네트워크라는 걸 입증을 해주고 있다. 대규모 이더 거래가 여기서 고래와 기관이 아직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해시율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신뢰도도 높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거의 55만 개의 활성 주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정거점을 돌파를 했다. 현재 125만 명의 디파이의 사용자가 있고 그게 이더와 관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더 가격에 계속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디파이의
이상 잠겨져 있으면 21개 프로젝트와 1억 달러의 TVL이 있다. 이는 생태계에 빠르게 성숙하고 기간 등급이 되어가고 있는 신호이고, 현재 거의 220억 달러 스텔블 공급을 이더로 존재를 해주고 있고, 이는 작년에 200억 달러를 증가한 것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의 신호이다. 스텔라, 알고리즘 등 스텔블 코인의 공급으로 인해서 화제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미 이더를 아직 따라가거나 그만큼 비슷한 형태로 나와져 있는 대체제는 아직 없다. 그리고 월간 덱스 거래량 또한 그만큼 많이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200억 달러 이상의 대출 프로토콜이 예치가 되었고, 미결제 대출금은 450억 달러에 가깝다. 이는 디파이 대출이 점점 검증되고 있고 많이 증가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으며, 그리고 전 세계 시중 은행들의 제로금리가 매우 가깝고, 선진국 기반에 있는 쪽은 한동안 3년 동안 거의 제로에 가깝는 금리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쟁점은, 자, 선진국 기반에서 이제 이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자영업자들, 뭐 돈을 벌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매개체가 오히려 운영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 가지고 돈으로 메꾸는 시스템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지금 가게를 연다라고 해도 내 가게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닫힐 수 있을 바에는 그런 여러 가지 소모적 비용을 오히려 금융적 자산 쪽으로 돌려서 이런 이자 장사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지난주 하루에 530K 이상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거래소에서 외부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90만의 이더리움 2.0의 계약으로 락업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규모상으로 보게 되면 1억 개가 넘었는데, 여기에 채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중, 고래가 갖고 있는 비중, 거기에 락업을 했던 비중, 그리고 기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미의 비중, 거래소가 갖고 있는 비중, 뭐 이런 거 다 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디파이의 수합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자놀이를 하고 놀고 있는 비중, 이런 걸 좀 빼야 되겠죠. 그리고 랩핑 했던 것도 빼야 되겠죠. 뭐 이런 걸 다 뺀다라고 하면은 실제 유통량 대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보게 되면 뭐 이오스, 트론, 테조스, 스시 등등등등 그만큼 비슷한 애들이 높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투자를 해도 그렇게 심하게 물릴 일은 없으니 이런 관점으로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뭐 가장 가까운 소식 중 하나는 아무래도 2월 8일자에 어떤 방향이 나오느냐, 그리고 설날이 그 시즌에 또 가깝게 붙어져 있으니 설날 전후 때 좀 보고 대응을 해보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고소에게 맡겼던 비트코인 12억 대폭락 법정의 판결문 부분에 대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1심, 2심에서 해결이 되었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걸 맡겼는데 갑자기 코인 가격이 급락을 해서 법정 상황까지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A씨가 2018년도 6월달에 전업 투자자가 B씨가 비트코인 30개를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12억어치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계약을 썼다라고 합니다. 3조, 4조, 5조, 6조 해가지고 피고의 의무, 투자 계약 기간, 목표 수익률, 수익 배당의 주기 및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써놓게 했는데, 이걸 구구절절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정지를 해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7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018년도 11월 달에 대폭락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야, 너 마진했는데 오히려 더 손실률이 컸다. 그래서 야, 돌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원금까지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원금 손실비가 이 뒤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은 투자계약은 2018년도 9월 혹은 10월에 계약 만료가 종료가 됐고, 이 사건의 투자계약이 연장이 되었다고 해도 원건의 소장 부분의 송달에 의해 이 사건의 투자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투자계약은 종료가 됐다고 주장을 해볼 수가 있다. 법원의 결과물은 연 24%
80% 수익률 원금 보장은 불합리하며 투자자에게 위험도가 귀속이 된다. 그래서 이 쟁점은 원금 보장의 약정이 있었냐, 그리고 정해진 계약 기간에 종료가 되어 반환의 의무가 생겼는지 여부가 있었는데 원금 보장의 약정이 없었다라고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제30 민사부 고정영 씨가 판사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연 24%에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불합리한 점을 비춰보면 원금 보장 약정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제일 웃겨요. 왜 그러냐면 자, 법원은 B씨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폭락을 예상치 못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이거는 이 위에 있는 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도 이 법원에 대한 판사님의 의견을 저는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예상을 한다는 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전문가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응을 해서 방어를 한다? 라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운이 좋아서 진짜 초엘리트의 스킬을 갖고 있던지. 근데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한테 이렇게 적은동하고 저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 2번은 쫙 1번에 해당을 하겠는데 1번도 운이 안 따라주니까 쫙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상을 해서 못 뺐던 게 네 탓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매우 중립적으로 보았을 때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수익률 부분에 있었을 때도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이렇게 했던 금융에 대한 법이나 그리고 그 판례를 제가 과거에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보장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는 사기 빼놓고는 사기 판례 빼놓고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역대 정상적인 루트로 해서 원금이 보장되면서 연 24% 수익률을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도 계약서를 그렇게 썼다라고 해도 이건 효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생각보다 너무 욕심이 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따른 공증만 좀 해놨더라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법에 대한 지식이나 투자에 대한 금융에 대한 상식만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좀 달라진 결과가 나왔을 텐데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원금 보장을 빼고 이거를 뭐 기간 안에 뭐 맞춰주겠다 뭐 요렇게 되면 사기성으로 몰아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또 요목조목 잘 빠져나갔죠. 네. 그리고 윙클버스가 이더 가격 여전히 심각히 저평가이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엄청 많이 샀어요. 예,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 직전에 거의 엄청 대량 매입을 했는데 수량과 가격은 또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 트위터 중단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진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약간 약을 파는 것 같고 정말로 중단할 것인지 약쟁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3위 아마존이 30년 만에 수장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번에 블록체인 사업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 뭐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수장이 바뀌었으면은 지금 주가 대비 더 높이고 더 영업이익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주주가치의 환원 정책도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새 좀 많이 밀고 있는 또 기업의 그러니까 환경과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 쇄신도 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에서 OTC 시장에 비트코인 펀드를 상장하는 절차를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 펀드를 상장하기 위한 규제 절차를 시작을 하며 승인이 되면 그레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비슷한 형태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채권주 심의 기업 채무 상환 방식에 BTC가 추가가 된다. 고객들이 원해서 그렇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무 상환 서비스는 상업 채무 회수 부문에서 추가 결제 형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개인 간 거래에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2월 달에 선물 개장하고 구주 꼭꼭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설날 시즌 때 가족들과 화목하게 보내야 되긴 하겠지만 설날 전, 설날 당일, 설날 후 이때는 최소 못해도 한 번쯤은 보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